우리나라는 이제 지역구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뽑고 약간의 비례대표를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병립형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선거를 할 때마다 정당 지지율하고 실제로 그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일종의 득표율과 의석 간의 불일치 현상이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2월 달에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는 좋다. 그러면 비례대표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연동형으로 한번 해보자.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2016년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있었는데 거대 양당 간의 일종의 야합에 의해서 좌절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좀 묻혔다가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다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라는 게 구성되면서 다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일어났고, 작년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에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안이 올려졌고, 막판에 이제 좀 후퇴를 해가지고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 타협안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비례대표제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사람 보고 찍고 1등한 사람만 되는 거라면,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을 보고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300석이 있으면 300석의 10%면 30명을 보장해 주는 게 이제 비례대표제의 본래 정신이라면, 이제 연동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역구 선거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 10%면 30석이죠. 30석 일단 정당이 받았는데 지역구 선거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가령 지역구에서 그 정당에서 뭐 2명이 됐다. 모자라는 28명, 28명은 다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준연동형은 절반짜리 연동형이라서, 그래서 어느 정당이 받은 의석이 가령 30석이라면 거기에서 지역구 당선자 뭐 2명이다. 그러면 28명이 남죠. 28명을 다 채워주는 게, 비례대표로 다 채워주는 게 연동형이라면, 준연동형은 그거의 절반, 28명의 절반이니까 14명만 비례대표 채워주는 게 이제 준연동형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정당 간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좀 복잡한 방식이 돼버렸고, 그래서 연동형, 뭐 준연동형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를 찍고 정당에게 한 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 이기느냐는 지역구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253개나 되니까 300명 중에 이 253개에서 많이 이기는 쪽이 대체로 선거를 이기는 결과를 가져가 왔고, 비례대표라고 해봐야 41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뭐 정당 지지율들을 나눠본들 큰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치는, 그래서 지역구 중심의 선거였는데요. 비록 준연동형이지만 준연동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이제는 지역구표보다는 정당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산을 할 때 일단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먼저 그 정당의 의석을 배분을 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기억하실 것은, 준연동형이 됐기 때문에 설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최소한 그 정당 지지율의 절반 이상, 준연동형이 반쪽짜리니까 절반 이상은 확보가 된다. 사실 정당 입장에서 비례대표는 약간의 장식품 비슷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뭐 대표들이 뭐 밀실 공천을 하든 아니면 뭐 어디 외부에서 영입을 하든 결국에 이제 지역구 선거가 중요하고, 비례대표 정당 선거는 사실 좀 장식품 비슷한 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정당 지지를 많이 받아야만 우리 당의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들이 훨씬 더 기존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정책이나 가치를 가지고 유권자들의 표를 모을 것인가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매번 정책 선거 하는데 실제로 한국 선거는 정책 선거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정책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메뉴판이 다양해지는 거죠. 여러 정당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당이 내 삶에 또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가진 정당인지를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